이제 지붕 같은 경우도 스케치를 하는 기준, 지붕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애. 그 다음에 약간 이거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 조금 요렇게 쓰는 애들이 있다 정도였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에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 정도를 했는데 얘의 기본적인 규칙을 조금 보겠습니다. 1층 말고 2층 같은 데 열어서 지붕을 스케치로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작성하는 방법은 스케치로 하는 거고요. 스케치로 하는 거고, 스케치되어 있는 선에다가 경사를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웜지붕 같은 거, 이렇게 웜지붕 요런 애로 하신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보시면, 은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 이제 삼각형 형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아이콘이 이쪽에서 경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경사가 올라가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자면, 양옆에 있는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경사 정의를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양옆에 있는 경사 정의를 풀어주시면은, 완료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맞배 지붕. 그러면 이제 얘가 지붕이고 스케치니까 스케치에 쓰는 일반적인 규칙이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예를 들면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여기다가는 경사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얘가 여기서도 경사가 생기고 여기서도 경사가 생기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라는 얘기인데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경사 정의를 풀어 주시고, 옆에다가도 이렇게 하나 그리시는데 경사 정의가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지붕에 여기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는 채로 만들어지겠죠. 예상되는 모양은 이렇게 생길 거다입니다. 그래서 완료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물론 이렇게도 됩니다. 여기가 가운데를 지나쳐서 간다면은 뒤쪽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겠죠. 그럼 이제 얘가 스케치 편집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저희가 그래서 금요일날 예를 해봤었죠. 이렇게 한쪽 귀퉁이를 파내고 여기에 경사가 있을 때는 이쪽에서도 경사가 생기게 되니까 경사를 풀어줬고요. 이 끝에서만 경사가 생기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완료 누르면은 이렇게도 되죠. 방금 그렸던 지붕은 지워주시고, 지붕을 외곽 설정으로 방금처럼 만들게요. 방금처럼 만들 건데, 경사가 모든 선에 들어가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선을 그릴 건데, 경사정의를 항상 만들어 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옵션에서 얘를 끄고, 옵션에서 끄시고 조금 크게 만들게요. 한 8m에 16m 정도 되는 지붕을 하나 해주시고요. 크기는 딱 맞지 않아도 돼요. 뭐 16.9에 7.8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위아래 요 길쭉한 쪽에서만 경사가 생기도록 경사 정의를 넣어주시고, 경사의 각도는 한 45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 앞에다 조그만 지붕을 하나 다시 그릴게요.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 여기에 이제 너무 크지 않게 적당히 4m, 폭 4m 정도. 앞뒤의 길이는 상관없어요. 지붕이랑 안 닿아도 괜찮으니까 적당히 조금 짧게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양옆에서만 경사가 생길 거고, 경사 각도는 30도 기본값으로 만드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붕을 누르시고, 앞에 있는 지붕을 누르시고
뒤에 있는 지붕이랑 보니까 높이가 동일해요. 높이가 동일하니까 얘보다 조금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릴 건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붕을 누르고 특성값을 보면은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곳에 베이스로부터 레벨로부터 뭐 간격 띄우기 이런 값이 있어요. 레벨로부터 베이스 간격 띄우기 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저 값을 한 1m만 올려서 1m 정도 올리면 이제 겹치진 않을 거고, 요 정도 올리신 상태에서 이 지붕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예, 붙어 있어야지 비가 안 들어갈 거니까. 요럴 때 쓰는 기능이 지붕을 누르시면, 만든 지붕, 작은 지붕을 누르시면은 상단에 메뉴가 뜨면서 이 도구 지붕 결합, 지붕 해제라는 도구로 앞쪽에 있는 선, 요 선을 요 앞에 보면은 지붕에 있는 모서리 끝단에 갖다 대면 선이 선택이 돼요. 이 선을 누르시고 지붕의 면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뒷면을 다른 지붕에 붙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저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벽으로 커튼홀 말고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따라하긴 좀 빠를 거예요. 2층까지 가는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좀 크게 그릴게요. 집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6m에 12m 정도 되는 벽을 그렸고요. 여기에 지붕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외곽 설정으로 간격 띄우기 값을 처마가 좀 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1m만 간격 띄우기 나가게 한 다음에 벽 선택 도구로 마우스 올려놓고 탭키 눌러서 만들면 지붕이 되고, 한쪽 경사를 줘서 45도 이렇게 줬고요. 밑에 있는 벽체를 눌러서 상단 부착이라는 기능을 쓰면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조그만 지붕이 하나 더 있어서 CS를 눌러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지붕을 그려줄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양쪽으로 경사정의가 되어 있고, 이 지붕이 여기 안쪽에, 요 건물 안쪽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돼 있다라고 하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얘랑 딱 붙어야 되니까 조금만, 요 지붕 조금 위로 올릴게요. 이 지붕이 낮아서 높이가 안 나오니까 한 1m 정도만 올려서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밑에도 벽이 있었겠죠. 여기 밑에도 벽이 있었을 거니까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벽을 그려줄게. 2층에서 지붕 가는 벽을 그릴 건데 위치는 딱 맞진 않을 것 같아서 대충 여기서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생겨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릴게요. 이렇게 뒤는 좀 길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 막혀 있어야죠. 여기 측면도 막혀 있고 정면도 막혀 있고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이제 얘를 지붕을 눌러서 뒷면에다가 요 뒤쪽 부분이 여기 지붕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붙여주고, 여기에 있는 벽체는 탭키 눌렀고요. 상단 부착으로 작은 지붕에 붙여주고, 베이스 부착으로 큰 지붕에 붙여주면 되죠. 이 벽은 이제 너무 길게 그려서 그래요. 길게 그려서 그런 거니까 좀 줄일게요. 이렇게 요쪽 부분까지만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정확하게 보고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안쪽에 생기면 안 되니까 얘가 생겨야 되는 부분까지만 줄이셔야 돼요. 상단 부착해서 잠시만요. 이거 잘못 붙여가지고
상단 베이스 분리 모두 분리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벽을 상단을 작은 지붕에 베이스 여기 베이스를 아래쪽에 붙여주면 되고, 이 벽은 길어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좀 당겨서 그 위치까지만 당겨서 이렇게 수정하시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지붕이 생기지요. 이렇게 생겨 있는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안 되시면 또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제 순서를 다시 잡아서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지붕을 먼저 그려서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일단은 벽을 먼저 그리시는 게 좋죠. 여기 부분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 지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벽을 먼저 그리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레벨 정하고 이쪽 부분이다 생각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벽을 그려주고, 뒤쪽 건 상관없잖아요. 뒤는 지붕으로 벽면에 딱 붙을 거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뒤쪽 부분은 지워버리고 뒤는 지우시고, 옆에서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지붕을 여기서 그리시면 되죠. 여기서 지붕을 선택하고 벽 선택 도구로 처마는 한 300 정도, 처마는 0만큼 안 나가게 할게요 저는. 그래서 벽 선택 도구로 탭 클릭 하시면 되고, 뒤쪽 부분은 선으로 막아주고 양옆에서 경사가 생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낮으니까 베이스로부터 한 1m 정도 올라가서 완료해주면은 1500 정도 올라가서 완료해주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 지붕 같은 경우는 벽의 뒷면을 요 선이 요 지붕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벽은 상단 베이스 부착, 상단은 작은 지붕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작은 지붕에, 다시 베이스는 아랫 지붕에,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 길게 그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길게 그려서 그런 거니까 줄여주시면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 최대 여기까지겠죠. 여기 벗어나면 얘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요쪽 부분 벽은 여기서부터 있어야 되니까 요 사이까지 벽이 오면 돼요. 이건 이제 뷰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되죠. 이 모양을 볼 수 있는 배치도 같은 걸 열어서 이렇게 갖다가 끌어서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지붕이 다 안 보였기 때문에 배치도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2층 평면도에서 지붕 벽 선택, 이번엔 한 300 정도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베이스로부터 1500 정도 저는 줬어요. 높이를. 여기서 생기면 요 지붕 레벨이 생기면 여기랑 같을 거니까 이렇게 생길 거니까 여기서 1500 정도 올라간 곳에서 지붕을 만들려고 베이스 간격 띄우기를 줬고요. 여기에 이렇게 선 그려주고 바깥쪽에 막아주고 양옆에서 경사가 생겨야 되니까 경사 정의해주고, 그리고 완료 누르면 여기 생기죠. 그러면은 지붕을 눌러서 지붕 부착 도구로 뒷면이 요 면에 붙이고, 히든 라인 여기에 있는 벽체들, 이 벽체들의 벽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 이제 줄여야겠죠.
상단을 작은 지붕, 이 벽체들의 베이스는 큰 지붕 붙여주고, 길이는 여기보다는 짧아야겠죠. 그래서 이쪽 면에 맞춰서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당기면 수직 수평으로만 줄어드니까 요 끝에 있는 모서리 엔드 포인트 같은 데 갖다 놓으시면은 줄겠죠. 이제 뭐 그렇게 하시고, 창문 같은 걸 여기 넣어야 된다 그러면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데 창문이 있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죠. 이쪽 부분에, 이 안쪽 부분에 이제 벽이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 지붕 뚫어줘요. 지붕 뚫어줘야죠. 지붕. 그래야 창이 이제 쓰죠. 그래서 벽 부분 뚫어야 되니까 하나 정도는 완성을 시켜주세요. 이제 지붕 부분에 이제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고, 여기에서 얘가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붕 쪽을 선택하고 선택 상자 기능으로 잘라서 보면은 이쪽 부분은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 지붕이 안 뚫려 있어요. 지붕이. 그러니까 단면 선택 상자로 잘라서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창이 있으면 여기도 뚫려 있었어야죠. 여기도 뚫려 있었어야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뚫는 기능이 마지막 기능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쪽 부분에 구멍이, 개구부가 어떻게 뚫려 있어야 되냐면, 지붕의 위쪽은 수직으로 뚫으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여기 부분이 날카로운 모서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직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직으로 뚫어줘야 일자로 면이 창문 있는 데까지 올라갈 거니까 이쪽 부분은 수직으로 뚫어줘야 되고, 이쪽 부분은 수평으로 뚫어야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상단 메뉴, 건축 메뉴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지금과 같이 뚫어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뚫어주는 경우도 있고 면에 맞춰서 뚫어주는 기능도 있는데, 지붕 같은 경우는 아래쪽은, 그러니까 한쪽은 수직 한쪽은 수평으로 뚫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쓰라고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써서 개구부를 뚫으시면 돼요. 단면 상자를 잘라 놓으신 분은 단면 상자를 끄시고요. 단면 상자를 끄시고, 그냥 지붕 누르시면 도구 뜨겠죠. 수직 지붕창 도구를 누르시고, 지붕창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올려놓고 기다려 보시면은 사용법은 설명을 안 해주네요. 지붕창 도구 누르시고 이 지붕을 누르세요. 작은 지붕을 누르시고, 그리고 나면 얘가 모서리를 선택하세요 라고 떠요. 모서리를 선택하세요 라고 뜨는데, 이때 개구부가 뚫릴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개구부가 뚫릴 곳.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기 취소하시고 나오셔서 지붕창 작성에서 큰 지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큰 지붕 선택하신 다음에 벽이나 모서리 선택하세요 라고 뜨는데, 얘를 통해서 안쪽 구멍이 지붕이 뚫린 건 안쪽이 뚫려야 되니까 안쪽에 있는 선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불필요한 선들은 트림 도구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3D에서 하셔도 됩니다. 3D에서 하셔도 되는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조심하셔서. 벽체의 안쪽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안쪽.
저는 이게 길이가 짧아서 안 뚫린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하시면은 뚫릴 겁니다. 그럼 뚫어 보세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은 개구부가 뚫려요. 단면 상자로 보면 이거 어렵게 생각할 기능이 아니고 3D에 있는 형상을 따라가면서 개구부가 뚫려야 될 선의 위치, 개구부가 뚫려야 될 선의 위치를 3D 모서리선에서 이렇게 스케치해서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구부가 뚫릴 안쪽, 벽체 안쪽, 지붕 안쪽, 지붕의 안쪽 선을 선택해주고 완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이제 돌출, CAD 3D 할 때 돌출 기능, 그거로 파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붕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끝단에서 모든 부분에서 비가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다가 물을 받아서 원하는 곳으로 유도시킨 다음에 떨어뜨리는 장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 비를 받아서 어느 한쪽으로 쭉 유도를 시켜서 특정 부분에 관을 빼서 떨어뜨리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 흔히 이제 그 빗물 루프 드레인, 요런 애들을 설치해 가지고 지붕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받아서 관을 통해서 빼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홈통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물을 빼내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물을 받는 통을 만들고 그 물을 받아서 특정 부분으로 유도시킨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빼냅니다. 안 그러면은 지붕에서 모든 면에서 물이 이렇게 주르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사를 할 때 쓰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보면 이제 거터라고 하는 게 있고, 요게 이제 걔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지붕을 공사되어 있는, 지붕 공사되어 있는 상세를 보게 되면 지붕을 만드는 이 상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여기는 없는데 처마가 끝나는 부분들, 항상 이 끝단이 문제라기보다는 끝단 공사가 여기 부분, 만약에 여기서 지붕이 끝났다고 치면은 그대로 모든 재료가 그대로 노출되게 끝나는 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단을 막아주는 마감 공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감 공사를 하는 애들을 이제 판 같은 거로 많이 막아서 써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 처마 돌림, 처마 돌림. 저거는 선 선택해주면은 그냥 프로파일이 생기는 기능이고, 그 밑에 그 위쪽에 보면은 처마 밑면이라고 하는 도구도 있는데, 이거는 그 처마 반자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처마 밑에도 여기도 막아서 지붕을 쓸 거잖아요. 요 밑단 부분도 이렇게 막은 다음에 처마에도 천장을 만들고 등을 달든지 뭐 아니면 등을 안 달아도 요 지붕 안쪽으로 들어가서 환기되는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 이 처마 밑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천장이랑 같은 기능이에요. 천장이랑 같은 기능이어서 천장으로 만들어 쓰셔도 되고, 다만 조금 좋은 점은, 조금 좋다라고 할 만한지 모르겠는데, 좋은 점은 그냥 일부 자동으로 좀 그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처마 밑면 해서 그린다 그러면은 지붕 선택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지붕을 선택하면 지붕을 선택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저걸 이용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다, 이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천장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천장으로 그냥 그려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많이 안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패밀리를 지정하고 특정 부분을 그냥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데, 혹시 얘네들까지 제대로 써보고 싶다 그러면 도움말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중요도가 매우 높진 않은데 여기서 하게 되면은 더 필요한 거나 더 중요한 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안 쓰이는 애들이어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안내만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 때 쓸만한 웬만한 도구들은 다 설명드렸고요. 기타 이제 나중에 작업하시다가 높이를 맞춰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걸 할 때 쓰는 도구도 있는데, 이 도구는 이제 여기서 작업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도구를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지를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참고하시고, 평지붕 도구에서 쓸만한 기능도 하나 있어요. 평지붕 도구에서 쓸만한 기능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뒤쪽에 가서. 지금 하시면은 어차피 지붕만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은 바닥에 대한 상세를 편집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기능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도구를 할 때 같이 할게요.